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또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가장 먼저 이 문장부터 마음속에 딱 새겨두고 시작할게요. 기관은 직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이고 우리가 모든 지원 정책을 만드는 바로 그 출발점이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대체 뭘 인권 침해라고 부르는 건지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인데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인권 침해로 봐야 할까요? 이게 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게 사실 대응의 첫 걸음입니다. 공식적인 정의는 아주 명확해요. 수급자나 가족이 여러분에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대표적인 예시를 좀 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욕설이나 협박 같은 폭언 당연히 안 되고요. 때리거나 물건 던지는 폭행도 마찬가지죠. 또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농담 같은 성희롱, 그리고 계약에도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부당한 요구까지. 이런 구체적인 걸 미리 알아두면 딱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 인권 침해 맞구나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겠죠? 자,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딱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행동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계획은 딱 4단계입니다. 간단하죠? 먼저 그 자리에서 바로 중단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엔 증거를 확보하고 무엇보다 내 안전을 지킨 다음에 기관의 공식적인 조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하지 마세요나 기분 나빠요가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행동은 직원인 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이 행동이 공식적인 침해 행위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딱 멈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같은 행동이 또 반복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를 해두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2번, 3번 강조할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생님의 안전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낀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나오세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면 112에 신고하는 거 그거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기관이 여러분을 위해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고하는 그 순간 저희 기관의 보호 시스템이 바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즉시 개입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수급자와 상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죠.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된다? 그럼 서비스 제한이나 계약 해지, 심지어는 법적 조치까지도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키겠다는 저희의 약속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특히 기관 평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면담관이 선생님, 혹시 인권 침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답변에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답변 포인트입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전문가라는 걸 딱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현장을 벗어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전 우선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죠. 세 번째로 이것도 언급하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기관에는 직원 인권 침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믿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건 인권 침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는 걸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의 무게를 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 원칙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이 모든 절차와 계획 뒤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항상 이 점들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돌봄은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인권 침해는 참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기관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설명 중에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권 침해는 참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생각의 무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아주 명확하고 든든한 계획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을 믿고 현장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을 저희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